그 기대감 자체가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이 되면서 단기간에 10배씩 그리고 50배씩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잖아요. 한 주간의 사회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자, 오늘도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 또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번 주에는 경제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 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 EV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동안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크게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에디슨 EV는 기업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요. 코스닥 상장사가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에디슨 EV는 29일부터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가격이 크게 올랐던 주식인 만큼 에디슨 EV 거래 정지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상심, 또 피해까지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존에 6,000원대였던 주가가 약 10배 넘게 급등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에디슨 EV의 대주주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후에 대주주가 주가를 처분을 한다. 주식이 사실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작전주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에디슨 EV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투자자분들의 상심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10배 넘게 올라왔었죠. 작년에 6,000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었을 때 단기간에 8,000원에서 8만원까지 숨도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올라 버렸어요. 투자 과열로 인한 일부 거의 정지가 있긴 했지만 근 2주 혹은 많아도 3주 길어도 3주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8,000원에서 8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다가 이런 쌍용차 인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왔었던 주가가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또 계약금도 납입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는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10배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뉴스 보도가 된 이후에 8만원대부터 차익 실행이 급격하게 나오다가 추가적으로 계약금 넣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일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쌍용차 인수가 무산이 되었죠. 지난주 주말이 원래는 이제 잔금 이런 부분 납입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잔금이 최종적으로 안 들어갔고 채권단 측에서 이 관련되어가지고 계약 종료 이런 부분 밝혔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진 이번 그 회계 감사, 사실 감사 보고서도 제출 지연되어가지고 그때 한 번 더 크게 흔들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감사 최종적으로 의견 결정,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워낙 커졌었고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 정지까지 다 먹였습니다. 주가는 사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봐요. 단기간에 10배가 올랐다는 것은 이게 작전이 되었던 그 내부적인 그 과정 자체는 다 알 수도 없지만 이로 인해서 크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렸고 쌍용차 인수를 통해서 정상적인 쌍용차를 통한 이제 정상적인 영업활동,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인수 목적을 보았더니 쌍용차 부지가 그 스타필드 있는데 뒤쪽에 있고 근처에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아파트 분양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과거에 이런 공장 부지를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그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허가 관련된 특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은 많았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가 부결이 되었고 그리고 에디슨 EV는 회계 그 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나오면서 거래 정지까지 이렇게 맞았는데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타까워요. 워낙 큰 폭으로 올랐었고 투자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제 친구도 이거 사서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종목이다. 그리고 그 결과 마무리 자체는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거래 정지의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투자자로서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거래 정지 기간이니까. 지금은 일단 기다려봐야 됩니다. 거래소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 거절,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사측에서 이와 관련된 거래 정지 의견 거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하는 기회가 있겠죠. 4월 11일까지였나요? 아까 기간 자체가. 네. 그래서 4월 11일까지 사유 해소 확인서 이 부분 자체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일리가 있다 판단이 되게 되면 거래소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개선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우리는 보통 1년을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번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나온 부분 확실하게 바꾸어서 존속 능력 불확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존속 능력이 가능하다, 이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증명을 해내야겠죠. 그 과정 자체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나오기를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 외에서 이런 부분을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난 기업을 제 가격을 주고 사시려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 일은 터졌고 지금은 이와 관련된 내용 자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 가면서 기다려보고, 거래소에서 만약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이게 정리매매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주일 동안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정리매매 들어가게 되면 큰 폭의 첫날 가격 하락이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시가부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정리매매까지 가지는 않기를 좀 바라보면서 개선기간 부여, 그리고 1년 후 거래재개, 이런 부분에 따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딱히 우리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5월 주가 대비해서 거의 50배 이상 올랐던 주식입니다. 사실 50배 이상 오른다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데, 이렇게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올라간 후에 거래 정지가 되고 또 지금 뭐 상장 폐지 실질 대상이 되는 게, 이게 좀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좀 불러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 자체는 기업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 퀀텀 점프가 나타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실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되었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당장 이게 기대감인지,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또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전자공시 이런 부분만 잘 확인하더라도 이런 그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이런 기업들도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최대 주주가 많이 변경이 돼서 이런 지배구조가 불확실한 기업이라든지, CB나 BW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런 자금 조달의 목적이 뭐 신사업을 뭐 진행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네.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듣지도 못했던 무슨 이상한 조합들,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이제 시장에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재무적으로 계속 수년간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그리고 재무구조가 안 좋아진 기업들, 이런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최근같이 쌍용차 인수에 따른 어느 정도 이에 따른 그 기대감 자체가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이 되면서 단기간에 10배씩 그리고 50배씩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한 측면을 좀 인지를 하시고, 기대감과 그리고 이게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습관,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한 또 전자공시를 통한 기업의 재무적인 내용 자체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도 따져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큰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봅니다. JYP 엔터가 6만 원을 넘었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